제32회 한산모시 문화제가 오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천에서 펼쳐집니다. 모시꽃 피다 주제 공연과 인기 가수 축하 공연, 한산모시 패션쇼, 저산파륵 길쌈놀이 등 한산모시 문화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27일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양일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3월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 때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임시투표소가 아닌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하며 이동약자의 투표지를 담은 운반함은 전면이 투명하게 제작됩니다. 지난 선거 때 빚은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한편 후보자들은 입을 모아 사전투표를 격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시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일 역시 성큼 찾아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7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경우 28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20대 대통령 선거 때와 달리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정해진 시간에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임시 기표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시 임시투표소 부실 관리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기간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 기표소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이동약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는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때 유권자의 투표지를 넣는 전용 운반함, 전면이 투명하게 제작되는 등 표준 규격에 따라 마련될 계획입니다. 이 역시 지난 대선 당시 일명 바구니 투표로 논란이 된 일을 방지하고자 생긴 규칙으로 보입니다. 한편 각 후보자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온 오프라인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심판론을 내세우고 민주당은 투표하면 이긴다라는 읍소 전략으로 지지자들의 투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제7회 서천 지역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70.2%였습니다. 과연 이번 제8회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어떤 수치를 보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충남 서천군수 선거전이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서천 전문가로 자신을 소개한 더불어민주당 유승광 후보와 경영 전문가로 나선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 두 후보 모두 위기의 서천을 살리겠다며 갖은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천 전문가와 경영 전문가, 앞서 유승광 후보와 김기웅 후보는 각각 서천 전문가와 경영 전문가로 자신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 자신들을 내세운 두 후보인데요. 하지만 두 후보의 공약은 지방소멸 최고 위험 지역인 서천군 살리기에 핵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유승광 후보는 과거 비인만 공업단지 조성과 장항읍 기업 유치 등의 노력으로도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현재 서천군은 인구 5만 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유 후보는 지금이라도 서천 국민이 떠나는 이유와 왜 고향에 돌아오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장항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양 바이오 산업과 보안 검색 산업 등 신성장 동력의 기반을 육성하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브랜드 산업으로 희망의 장소를 만들 것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우리마을 관리소를 설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 구축과 한산면 생태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으로 젊은 층이 고향에 돌아오고 외부인들이 희망을 찾는 서천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농어민들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또한 점차 시행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유 후보는 청년지원센터 설립과 청년 기본소득 추진으로 청년 인구 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유승광 후보는 공약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를 이행하려는 노력과 실행력을 담보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서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더 좋은 삶을 위해 이번 선거는 반드시 정책 대결로 치러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 또한 잘 사는 서천 공약을 발표하며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천군이 가진 해양 환경과 수산업을 이용한 특화 업종 및 친환경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유입으로 잘 사는 서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의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안 검색 산업을 서천의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양 바이오 산업과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통한 친환경 기업 유치 등의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김 후보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서천 공약을 발표하며 서천군 5만 인구를 세분화해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복지와 의료 시스템 강화로 모두가 행복한 서천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2 어메니티 복지마을 조성 등 정책의 수요자를 세대별 대상별로 나눠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과 청년,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 등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는 공약 실현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6천여억 원에 머물고 있는 서천군 예산을 임기 내 1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서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능한 경제 군수가 필요하다며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서천의 운명을 바꿀 골든타임이라며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두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표심은 어떤 공약을 향할지 주목되는 바입니다. SBN 뉴스 이지원입니다. 우리나라 3대 철새 도래지이자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된 갯벌을 보유한 충남 서천군. 이곳에는 보전 가치가 높은 자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수질과 폐기물 문제가 커져가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서천군이 자연 보존을 위해 환경 관리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5일 서천군이 군청 대회의실에서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수질, 폐기물, 토양, 연안 등 다양한 환경 분야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시과장님들이라든지 의견들 나갔던 사항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최대한 담고 이날 서천군 자연현황 분석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보전 관리가 필요한 분야로 수질과 폐기물이 꼽혔습니다. 수질은 지난해 길산천, 판교천 등 총 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 검사에서 하천 총대장균군과 호소수 TN이 매우 나쁨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질 오염 원인으로는 가축분뇨가 꼽혔습니다. 실제로 서천군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지난 2010년 325톤에서 2019년 798톤까지 146% 상승했습니다. 서천군은 수질 개선을 위해 수질오염 총량제와 수질오염 배출 사업장 집중 단속,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폐기물 분야 문제도 해마다 커져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서천군의 1인당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1.7kg, 2011년 0.6kg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생활 폐기물 평균 재활용률은 24%, 소각 처리 비율은 70%에 그쳤는데 충남 지역 평균 재활용률이 49%, 소각 처리 비율이 42%인 것과 비교하며 처리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천군은 개선 방안으로 폐전지 등 유해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함 설치, 군민 참여 방치 폐기물 수거의 날 운영 등을 내놨습니다. 보고회가 끝난 후 이어진 논의에서는 어업활동 지역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해수 침투로 인한 농업 피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노박래 서천군수와 각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최종 보고회는 8월경 개최될 방침입니다. SBN 뉴스 고성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공공시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급경사 등 물길 안정화를 위해 설치하는 낙차공, 수로를 가로막아 수위를 상승시키는 취입보 등이 있는데요. 충남 서천군은 소교량과 세천, 취입보와 낙차공, 농로와 마을 진입로를 대상으로 안전정비 계획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서천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소규모 공공시설을 정비하기에 앞서 위험 소규모 공공시설 선정을 위한 지표 수립 등 기본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본 용역은
관내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영역으로서 먼저 소규모 공공시설 선정을 위해 총 6가지의 대상시설을 선형시설물과 점시설물로 나눠 현장 실태 조사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선형시설물은 세천, 마을 진입로, 농로이며 주변 농경지나 도로 등 주변 현황과 위험 요소 파악 등을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점시설물은 소교랑, 취입보 낙차공으로 콘크리트 탈락, 균열 및 철근 노출 등 외관 손상과 결함 등을 파악합니다. 현장 실태 조사는 이러한 위험 요소 항목을 기반으로 각 시설 위험도 평가 점수를 기입해 정량적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1점 이상은 위험 소규모 공공시설로 선정됩니다. 대상 시설 선정과 더불어 앞으로의 과업 수행 계획에 대한 논의와 최종적인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점검 정비 계획안은 총 2년의 기간 동안 후보지 선정 및 현장 실태 조사, 소규모 위험시설 선정 및 정비 시행계획 수립 순으로 마련됩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조사 대상시설을 늘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우선으로 보수가 필요한 시설조사의 속도를 높이고 보다 세밀한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노박래 서천군수, 김성관 서천 부군수 및 각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어지는 보고회는 협의 후 최종 마련될 방침입니다. 중간 보고와 최종 보고회는 향후 용역사와 저희 서천군과 협의해서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모두가 이용하기에 더욱 안전과 정비에 힘써야 하는 공공시설. 공공시설을 관리하려는 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인도 시설 이용에 있어 에티켓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SBN 뉴스 고성은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도 눈에 띄는데요. 진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청소년 복지센터 한미희 센터장을 만나봤습니다. 한 센터장은 청소년 정책 예산 확대를 우선으로 꼽으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요즘 후보자들은 각자 자신만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도 눈에 띄는데요. 과연 진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들어보기 위해 저희 SBN 뉴스는 지난 26일 서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한미희 센터장을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날 한미희 센터장은 인터뷰를 통해 무엇보다 시급한 건 예산 확대라고 말했습니다. 서천군 전체 인구의 약 11% 정도가 청소년 인구예요. 그런데 청소년 예산은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 예산 자체가 확보되지 않으면 청소년에게 다양한 어떤 기회들이 제공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봐요. 이어 한 센터장은 예산이 우선으로 확보되고 나면 그 이후 청소년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만들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한 센터장은 현재 센터에서 진행하는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사업, 일명 청소년 안전망 사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작년 한 해 저희가 개인 사례가 발굴되어서 연계해서 서비스를 지원한 인원이 277명이에요. 사업을 통해 발굴되는 서천군 내 위기 청소년 수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사각지대에 있어 경제 및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 역시 적지 않을 텐데요. 그러나 예산의 한계 탓에 10명도 되지 않는 인원만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저희가 6명에서 10명 정도의 사이에 청소년들을 지원을 해요. 그런데 발굴되는 청소년들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그 밖에도 한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제안해준 구체적인 정책도 언급했습니다. 청소년에게 경제적 여유를 줘 삶의 주체성을 찾게 해주는 청소년 자기개발 수당, 또 진로 고민이 많은 서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진로 체험 수업 및 기회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과연 어떤 후보가 이같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충남 서천군에는 배구 선수 꿈나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항중앙초등학교 배구부 학생들인데요.
전국대회 우승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아이들이 이제는 프로 배구 선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훈련 현장을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우렁찬 훈련 소리로 체육관을 가득 채우는 장항중앙초등학교 배구부. 늦은 오후까지 배구 꿈나무들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아이들이 배구의 첫걸음을 뗀 지도 벌써 1년입니다. 불과 1년 사이 장항중앙초 배구부 아이들은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앳되고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지만 지난 14일에서 15일 충북 단양군에서 열린 대한민국 배구협회 장기 전국 유소년 배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실력 있는 선수들입니다. 올해로 1년째 배구부 아이들을 맡고 있다는 서천군 체육회 소속 김현임 코치. 김 코치는 지도 2년 차에 우승을 만들어낸 뿌듯함과 잘 따라와준 아이들에 대한 대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울컥했죠. 제가 이렇게 애들 맡은 게 처음이에요. 작년에 처음인데 이렇게 1년 동안 애들이 잘 따라와줘서 처음 지도자 이제 2년 차인데 우승한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의 노고 덕분인지 배구에 대한 아이들의 호응도 역시 뜨거웠습니다. 체력 훈련이 제일 힘들었어요. 체력 훈련이 힘들어요. 배구가 재밌어서요. 우리 팀이 스파이크를 때려서 점수를 땄을 때요. 전 스파이크 가장 세게 때려서 잘 맞았을 때. 힘든 훈련에도 배구가 재미있다는 아이들. 방과후 수업으로 시작한 배구지만 이제 프로 선수를 꿈꾸게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엘리트 진로를 밟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어서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코치는 오는 9월 도민체전 8강을 목표로 한국 배구의 뿌리를 튼튼하게 키워갈 생각입니다. 이번에 9월 말에 도민체전이 있어요. 근데 도민체전은 충남에서는 엘리트반이 5시군이 있어요. 5시군이 있는데 8강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 4회 꾸준한 훈련에 빠른 속도로 실력을 키워가는 장항중앙초등학교 배구부 아이들. 전국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SBN 뉴스 이지원입니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공문을 통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각 기관단체에서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째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투표시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소 내에서의 모든 촬영은 금지되며 투표소 밖이나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과 표지판 등을 활용한 인증샷은 가능합니다. 또한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적어 SNS 등에 게시 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게시 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6일 충남 서천군을 포함한 3곳이 람사르 습지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람사르 협약의 습지도시 인증제 독립자문위원회는 스위스 글랑에서 개최된 제59차 상임위원회를 통해 신규 인증된 람사르 습지도시 13개국 25개 도시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라 충남 서천군을 포함한 제주 서귀포시와 전북 고창군 등 3곳이 오는 11월 중국 우한에서 열리는 제14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한편 람사르 습지란 독특하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국제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습지로 서천군은 도요 물대새들의 중간 기착지이자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서천갯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됨에 따라 지역 농수산물이나 생산품 판촉 등의 람사르 습지 도시 상표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환경부와 해수부로부터 습지의 보존과 관리, 생태 관광 기반 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받게 됩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존국장은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 모두를 위한 습지 정책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충남 서천군에서 제12회 장항항 꼴갑 축제가 열립니다. 지난 14일 개최된 제16회 자연산 광어 도미축제에 이어 장항항 무량장 일원에서는 제12회 장항항 꼴갑 축제가 개최됩니다. 서천군 어민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수산물 먹거리 부스는 물론 갑오징어 맨손 잡기, 수산물 깜짝 경매 등 이색 체험과 노래자랑과 버스킹 공연, 불꽃놀이 등 풍성한 즐길거리 등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두현 어민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관광객들을 초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충남도가 개막을 51일 앞둔 보령해양 머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소통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6일 충남도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보령해양 머드박람회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이필영 도지사 권한대행과 조한영 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국별 추진 상황 보고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남도는 박람회와 연계된 사업 추진 계획과 세부 과제 등을 공유하며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홍보와 안전 등 5개 분야로 총 70건을 추진하며 약 72억 원의 규모로 추진됩니다. 주요 세부 과제는 2022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연계 홍보와 범도민 지원협의회 운영 등입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를 이행하고 총괄 지원 부서인 해양수산국을 필두로 박람회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직파 재배단지 확대에 앞서 스마트벼 드론 직파 연시회를 개최해 관련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26일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은 부여군 양화면 일원에서 스마트벼 드론 직파 연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시회는 각 기관 관계자와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을 이용한 벽시 파종과 관련 기술을 투입한 농자재 전시 등이 진행됐습니다. 벼 직파 재배는 못자리 설치와 기계 이양을 하지 않아 노동력은 85%, 경영비는 83%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50억 원 규모로 도내 벼 전체 면적의 10%를 직파 재배단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천군 서면사랑후원회가 지난 25일 가정 내 집수리가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고령 주민 A씨의 집수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서면사랑후원회에서 진행 중인 농어촌 취약계층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파킨슨병으로 거동에 불편한 A씨를 위해 계단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박종민 후원회장은 농어촌 취약계층 돌봄 사업이 단순 돌봄 서비스를 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천군 장항중학교 지미림 선수가 제1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1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장항중학교 지미림 선수가 포환과 원반 던지기 종목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만희 교육장은 서천교육지원청은 관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장애 편견을 벗어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서천 특수교육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천군이 지난 27일 한산 모시문화제 사전 홍보 등을 위해 메타버스를 만들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7일을 시작으로 내달 12일까지 열리는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구현이 가능한 컬처 임팩트와 손을 잡고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산 모시문화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각종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32회 한산 모시문화제는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한산 모시관 및 한산 전통시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MG의 앞으로의 MG를 더하면 무궁 무진! 금융이 디지털로 따뜻해지고 함께 성장하고 환경에도 진심이니까 금융 그 이상으로 무궁 무진! 기대하세요. MG가 만드는 더 새로운 금융 MG 새마을금고. 한평생 농사를 지으시다 은퇴하신 아버지. 아끼시던 그 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농지은행이 동행합니다.
직접 농사짓기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은 간편하게, 관리는 편리하게. 농지은행.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